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출입을 하셨나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영선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3년 4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를 13회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청와대를 왜 방문했나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증인이 피청구인의 의상을 맡아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옛날부터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피청구인이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증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상실에서 찍힌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 것으로 하고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영선으로부터 전화기를 받아서 증인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기는 누구의 전화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상실은 고영태 명의로 임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의상실에 임대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낸 적이 없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또 뒤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월 월세를 냈다면 그것은 기억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의상실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의상실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 급여가 약 1,500만 원은 필요로 할 것이었는데 그것도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영태의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증인은 거기서 옷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습니까? 그 의상실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 것이죠?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의상비를 받은 사실은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것은 진술하시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의상실 관련해서 증인은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 행사 2014년 9월 22일부터 25일입니다. 그 행사 일정을 기재한 북극성이랑 문건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옷을 맞춰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아는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네. 그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에게 청와대 관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가서 하라라고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당시 문영석은 대통령 관저 침실에 가서 침실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고 샤워 꼭지를 교체하고 또 2주 후에도 증인의 지시로 대통령 관저에서 전등을 교체하고 서랍장을 수리하는 등 인테리어 일을 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인테리어 비용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리나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지. 그럼 간단한 수리는 그 청와대에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증인이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사 문안 작성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2월 17일경 증인은 정호성과 그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보면 취임사 문구를 도와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이라고 말하자 증인은 문화체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너무 노골적으로 라고 하고 증인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 이라고 하고 그러자 피청구인이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풍 맞아요 라고 말하였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만 따서 그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나온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제가 다 주도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철학으로 다 정해진 걸 제가 뭐 그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센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골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체육을 염두에 두고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TV조선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를 보면 증인이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계획안을 계획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사업이 87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이 문체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6년에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건 모르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 증가와 앞서 그 증인이 취임사를 도와줬을 때 그 말 내용을 보면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 산업 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뒤에 또 따로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정책 및 인사문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증인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에 묻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를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적이 있죠. 믿습니다. 그 메일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결과 청와대 직원이 그 메일로 서면을 보내거나 정호성 비서관이 메일을 올리면 증인은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른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그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니요. 그거는 제 검찰에서도 보여줬는데 제 아이패드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아이패드를 계속 보여달라 그러는데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료만 보여줬는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사 자료는 증인의 자택에서 압수된 컴퓨터 저장 정보에서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가요? 그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증인은 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정책 내용들을 수정해서 정호성에게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이 받았던 그 인사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의 인선 발표안, 국정원장 남대준 등 17개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등 초대 행정부 고위직 인선안, 국정원 2차장 후보,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 이런 명단을 정호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검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인사자료가 증인들에게 보내준 것은 증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사자료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에는요. 증인의 딸의 청담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인의 딸이 사용하던 PC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를 압수수색을 했는지 컴퓨터도 하도 많이 압수했다 그러고 PC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제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을 누구 소개로 알게 됐습니까? 고용태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김기춘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은택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김기춘 실장님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차은택을 추천한 것인가요? 피청구인이요?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아니, 저는 직접 초대는 하지 않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냥 이력서를 주면은 그 대통령님은 항상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 저기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지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력서를 준 것은 인정하는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덕을 문화체육부 장관,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은택의 지인 송성각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추천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호성에게 추천한 적도 없나요? 네.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김종을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나요? 이력서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추천은 안 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김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인의 이름은 하정희신가요? 네. 신문상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님. 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그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 만나보라고 한 적 없다고 얘기하셨죠? 예? 네. 예. 그러면 피청구인한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은택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모르십니까? 두 사람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차은택 씨도 지금 증인을 계속 지금 그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 얘기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증인 아니면 피청구인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차은택 씨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안봉근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처음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절이요? 대구 달성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달성 1998년 4월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남편 정윤회와 함께 피청구인의 선거운동을 증인이 도운 적이 있죠. 네, 그때 안봉근을 처음 보았습니까? 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증인의 남편 정윤회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죠. 네. 안봉근은 당시 피청구인의 비서관이었죠. 제 비서관이 아니었는데요. 피청구인의 비서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직위는. 대통령의 비서관, 그 당시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안봉근은 당시 비서실장이던 정윤회의 추천이나 관여 없이는 피청구인의 비서관이 될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정호성을 언제부터 알았나요? 그 당시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쯤이면 1998년 무렵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증인과 정윤회가 정호성을 면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러면 비서실장이던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이던 정윤회 씨 혼자 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온 동의인지. 증인과 정윤회는 정호성을 정과장이라고도 부르나요? 아니, 정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직책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이재만 씨도 그 당시에 알았나요?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이재만의 지도교수가 추천을 해서 이재만이 피청구인의 비서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도교수의 말에 의하면 당시 증인과 정윤회가 면접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세 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증인은 윤전추 행정관을 알고 있지요. 네. 증인이 윤전추 행정관을 피청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하였습니까? 피청구인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아니,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윤전추에게 증인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적은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윤전추와 잘 알던 사이가 아닌가요? 피트니스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얼굴은 압니다. 윤전추는 누가 자신을 피청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증인이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보시죠?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저는 운동했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고 새벽에만 나왔던 사람들이랑. 증인이 윤전추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이라고 기재한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합니다. 증인이 2013년 4월 증인의 딸 정유라가 한국 마사회급 승마대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뒤에 그것을 정호성이나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말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을 아나요?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증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노태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 고용태나 그 유상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무슨 뭐 문서라고 많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런 것도 다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공직 인사 관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1월경 고영태에게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관세청에 근무하는 이상기 과장을 아는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고영태에게 해외 출입국 시 편의를 봐주거나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관세청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여행사를 따라 쓰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고영태가 이상기를 증인과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게 해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말은 제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기를 만난 일은 있나요? 그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증인? 쉽습니다.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증인의 안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납니다.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답이어야 되죠. 만난 적 있다, 없다. 이게 답이어야 되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만난 적 없다. 네. 그렇게 답을 하세요. 네. 증인은 2015년 12월경 고영태에게 인천세관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시 이상기 관세청 과장이 김대섭을 추천하였고 고영태가 김대섭의 이력서를 증인에게 전달하였죠. 아니요. 받은 적 없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에게 김대섭을 인천세관장으로 추천한 일이 없나요? 네. 김대섭이 인천세관장이 된 뒤에 김대섭으로부터 감사 명분으로 상품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고영태에게 국세청장을 할 사람이 있으면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정호성과의 그 녹취록을 기록한 그 녹취록에 대해서 그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녹취록 관련 부분은 증인이 성립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로 증인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의 한상훈 조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와대 일을 그만둔 2016년 6월까지 최순실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거의 매주 일요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사실이 허위인가요? 그 사람은 저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갈 만큼 시간도 없었고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허위입니다. 그 한상훈 조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때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8년을 근무했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인데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리장은 증인을 관저 복도에서 2번 마주쳤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나요?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관저에서 저녁 식사로 스키야끼를 먹거나 귀가할 때 김밥을 싸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평소에 현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나 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은 문화체육부에 근무하는 최철에게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이극단체 다빈나오와 방귀희에 대한 자료를 증인에게 전달하였다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미르재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객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단의 운영을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문화하고 체육을 통해서 좋은 돈 없고 힘든 학생들 올림픽에도 내보내고 또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말은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네. 고영태는 이미 2015년 7월경 증인이 10대 대기업에게 30억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나요? 고영태의 증언 자체는 완전 조작입니다. 차은택에 의하면 증인은 2015년 여름경 차은택에게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차은택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2015년 7월 정호성 비서관에게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이 문화재단의 이름을 미르라고 정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문화재단의 이사장 김영수 사무총장 이성한에 대하여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미르재단 임원진 명단이나 조직표를 피청구인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차은택 씨가 주로 임원은 다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달을 하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증인이 독일에 있을 때 이성한이 증인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보고 국정에 관여한 것을 폭로하자 증인이 지인에게 통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거를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한 말은 빼고 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녹취를 유도를 한 겁니다. 증인이 미르 재단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응 지침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원이가 뭐 언론에 폭로를 하고 뭐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를 만나서 뭐 다 재료를 줬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개입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증인은 K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임직원 명단을 정호성에게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이 K스포츠 재단의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이사의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동구 이사장은 저희가 모릅니다.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가 모릅니다. 정동구의 후임으로 정동춘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백이 오래되니까 추천을 해서 한번 그 검증이 통과되면 한번 해보라는 취지에서 누구에게 정과장한테 추천하셨습니까? 추천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정비서관한테 청구했습니다. 정동춘은 2016년 5월 21일 증인에게 직원들의 중국 단둥 체육문화행사 출장 여기와 비행기편을 보고한 적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증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장이라는 걸로 됐습니다. 유치원을 30년 했기 때문에. 증인이 재단의 임원진 명단을 정호성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임원진 명단은 정동춘 씨가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동진 씨가요? 정동춘. 증인이 직접 보냈었나요? 증인이 정호성에게 보냈나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메일로 보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딸의 초등학교 학부형이던 문화경을 알지요? 네. 문화경이 그녀의 남편 이종욱이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죠. 대기업에 납품해달라 소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원래 친인척이나 이렇게 측근은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게 그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에너지 전략이 많이 되고 그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많이 그 절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 문서만 보냈지 특정해서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문화경으로부터 샤넬백과 2천만 원씩 2번 그리고 명절에 각종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절에 각종 선물을 서로 보내고 주는 사이였지 그거를 이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은 받은 적이 그러면 없습니다. 4천만 원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그 대가성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서로 친했기 때문에 그런 명절 선물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원래. 그럼 뭘 받았습니까? 뭘 주고 받았습니까? 뭔가를 그냥 증인이- 저기 과자도 보내고 서로 뭐 증인이 뭔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서로가 친해서 과자도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 선물도 보내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그 4천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죠.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그 급여가 약 1,500만 원은 필요로 할 것이었는데 그것도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용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미 계획된 걸로 제가 봐서 그 고용태의 그 증인의 얘기로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고용태 질문을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증인은 거기서 옷을 찾으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을 직접 지불하였습니까? 그 의상실 문제는 더 이상 지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 것이죠?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네.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의상비를 받은 사실은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것은 진술하시면서 원단과 부자재 비용, 그 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 의상실 관련해서 증인은 대통령 북미 순방 일정 행사 2014년 9월 22일부터 25일입니다. 그 행사 일정을 기재한 북극성이랑 문건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 옷을 맞춰준 적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아는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네. 그 얀슨 기업의 문영석 부장에게 청와대 관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가서 하라라고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당시 문영석은 대통령 관저 침실에 가서 침실 선반 위치를 조정하고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고 샤워 꼭지를 교체하고 또 2주 후에도 증인의 지시로 대통령 관저에서 전등을 교체하고 서랍장을 수리하는 등 인테리어 일을 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출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주 출입을 하셨나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영선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3년 4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를 13회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증인은 청와대를 왜 방문했나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증인이 피청구인의 의상을 맡아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옛날부터 도와드리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피청구인이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증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의상실에서 찍힌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본 것으로 하고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영선으로부터 전화기를 받아서 증인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화기는 누구의 전화기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의상실은 고영태 명의로 임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고영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그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냈다는데 사실인가요? 고영태의 진술은 그 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의상실의 임대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을 낸 적이 없나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또 뒤로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매월 월세를 냈다면은 그것은 기억이 확실할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 의상실에는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당시 의상실에 직원들이 4명 정도 실행 계획안을 계획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 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사업이 87건에 이르는데 이것은 피청구인이 문체부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관여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이 2013년 2천억 원에서 2016년에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죠? 그건 모르죠.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 증가와 앞서 그 증인이 취임사를 도와줬을 때 그 말 내용을 보면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산업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뒤에 또 따로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정책 및 인사문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증인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에 묻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를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적이 있죠? 믿습니다. 그 메일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결과 청와대 직원이 그 메일로 서면을 보내거나 정호성 비서관이 메일을 올리면 증인은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른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그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 메일로 받은 자료에는 고위 공무원의 인사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니요. 그거는 제 검찰에서도 보여줬는데 제 아이패드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를 아이패드를 계속 보여달라 그러는데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고 계속 그 자료만 보여줬는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인사 자료는 증인의 자택에서 압수된 컴퓨터 저장 정보에서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가요? 그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증인은 메일이나 인편으로 받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정책 내용들을 수정해서 정호성에게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이 받았던 그 인사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실장 김동연 기재부 2차관, 금융위원장 신재윤 기재부 1차관의 인선 발표안, 국정원장 남대준 등 17개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등 초대 행정부 고위직 인선안, 국정원 2차장 후보,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 이런 명단을 정호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검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인사자료가 증인들에게 보내준 것은 증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사자료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PC에는요, 증인의 딸의 청담 고등학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인의 딸이 사용하던 PC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를 압수수색을 했는지 컴퓨터도 하도 많이 압수했다 그러고 PC도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는 혼란스러워서 어떤 게 제 건지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을 누구 소개로 알게 됐습니까? 고용태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차은택에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김기춘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차은택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김기춘 실장님 자체를 저는 모릅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차은택을 추천한 것인가요? 피청구인이요?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아니, 저는 직접 초대는 하지 않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냥 이력서를 주면은 그 대통령님은 항상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지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쓰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 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리나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사람이지. 그럼 간단한 수리는 그 청와대에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증인이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사 문안 작성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 2월 17일경 증인은 정호성과 대통령과의 녹취록을 보면 취임사 문구를 도와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은 어때요? 문화융성이라고 말하자 증인은 문화체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건데 너무 센가? 라고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너무 노골적으로 라고 하고 증인은 그럼 완전히 뒤집어져 문화체육은 이라고 하고 그러자 피청구인이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풍 맞아요 라고 말하였는데 기억이 나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만 따서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돼서 그 얘기가 나온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다 주도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철학으로 다 정해진 걸 제가 그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센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미 증인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취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대화에서 문화체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골적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면 증인의 말을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체육을 염두에 두고 딸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TV조선의 2016년 10월 27일 보도를 보면 증인이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